고문과 물고문, 그리고 펀치로 타격, 폭행 등으로 인해서 원배의 뇌가, 머리가 거의 다 손상되어 있고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의 그 무자비한 반윤리적이고 악마와 같은 그런 집단의 만행이라고 규탄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분노하고 우리를 슬프게 한 것은 뭐냐, 그 어마어마한 북한의 반인도적인 폭행과 고문과 사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침묵을 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않고 침묵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엔 인권이사의 어떤 외국인 이사 한 분 말씀하기를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침묵을 짓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인권 탄압 번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은 김정은 정권의 아바타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도 무지막지만 독일 나치 시대의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 동안에 엄청난 인권 탄압과 인권 유린과 만행이 저질러졌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이란 구 아래, 보수 개멸이란 기치 아래 수많은 보수 인파들을 체포영장 없이 구금하고 구속하고 1000여 명에 가까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는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지어는 200여 명에 가까운 넘는 사람들이 불법 감금되고 구속되고 또 자살 아닌 타살을 하고 대표적인 김재수 사령관 비롯한 많은 분들이 죽음으로 가고 또 김관진 안보시장 같은 사람이 정체성 문제 가지고 불법으로 구금시키고 구속시키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국제 변호사, 영국의 딕슨이라는 변호사, 인권 변호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국제 변호사를 자임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압받고 인권 유린당한 반인도적인 행태에 대해서 유엔 인권 보고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중 하나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이 인권 변호사 딕슨 변호사 말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국제 기준에 의해서 국제 기준 표준법에 의하면 도저히 구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는지, 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금당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의 요건이 뭔지 압니까? 제3자 뇌물죄.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제3자 뇌물죄 뭐냐? 첫째가 최순실과 함께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조작을 하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올가미 씌워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 두 번째 제3자 뇌물죄는 3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한 회장 승계를 받는데 목적 청탁을 했다고 해서 통해서 또 제3자 뇌물죄를 받았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적이고 인권 탄압이고 인권 유린의 악랄한 문재인 정권의 수법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인권 유린은 박근혜 대통령 1심 받을 때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아다시피 일주일에 사회 한 번 맞는데 10시간씩 10시부터 재판도 밤 8시 끝내 9시 끝내 그걸 6개월 동안 했어요. 이거는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재명 재판 보셨습니까? 이재명 재판이 지난 5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1차 재판이 5월 11일 날이에요. 그럼 다음 재판이 언제냐? 약 2달 지나서 7월 6일 날이에요. 피고인은 인격권이고 방어권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방어권 하나도 안 주고 이재명에게는 2달이 거치는 방어권을 줘서 재판 2달 한 번씩 해요. 박근혜 대통령 일주일에 이웃이에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반인본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러한 악마와 같은 그러한 범법이다. 이렇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인권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이 척추 몸이 아파서 당시 유영하 변호사 말에 의하면 칼로 살을 베인 듯한 그리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 때문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외부 병원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당시 야당의 국회의원 88명의 석방 결의안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검찰에 제출했어요. 칼로 살을 비롯한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석방 결의서를 기각을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검찰이에요. 이 잔인하고 이 야만적인 문재인 정권 반드시 언젠가는 저주를 받을 날이 올 겁니다. 또 인권 탄압은 뭐냐? 1심 재판, 2심 재판 때 전 세계 TV 방송을 생중계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무죄 추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탄압해서 생방송으로 선고하는 이 악랄하고 무자반 문재인 정권의 이 반영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요즘에 피꺼 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 꺼, 솥. 피가 거꾸로 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탄압하고 그리고 반인륜적인 질환 김정은의 아바타인 문재인이가 지금도 양산의 고대 광실에서 조국인지 개국인지 불러가지고 해를 처먹고 청와대 술을 마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도대체 오대훈 김정은이보다 더 악랄하고 반인도적인 반인륜적인 악마 같은 놈이 아직도 대낮에 해를 처먹고 청와대 술을 마시고 희낙낙하는 이 장면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피를 쏟고 있어가지고 피껏 솟이라는 단어가 좀 유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북한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의 문재인도 인권 탄압의 주범인 언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후배로서 깊이 새겨볼 만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상로 교수님의 순서입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네. 저는 아주 짤막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목도 정했어요. 제목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인권은 위선이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인권은 위선이다 라고 하는 짤막한 제목의 글을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엄권입니다. 우리가 오토 원교의 죽음에 분노하는 이유는 하늘이 부여주는 권리를 북한 정권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빠른 시일 내에 그 정권의 종말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 내에는 아직도 수많은 또 다른 오토 원비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국내에 적지 않은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택적 정의에 입각한 선택적 인권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선택적 인권 주장은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국내에서의 선택적 인권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성훈 씨라고 생각됩니다. 태블릿 씨가 조작되었으며 조작된 증거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인간 미끼로 사용된 최성훈 씨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최성훈 씨 석방에 대해 침묵하는 적지 않은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선택적 인권 주장론자들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의미로 오토 원비어를 고문하여 살해한 북한 당국을 비난한다면 북한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수많은 오토 원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국내의 모든 오토 원비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인권의식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답하겠습니다. 예, 선택적 인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저는 추도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토 원비어를 기리며 2017년 오늘 6월 19일 오토 원비어는 겨우 23살의 나이에 북한 공산왕조의 잔인한 고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공산왕조가 얼마나 악마적인 집단인지를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입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인류가 북한과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 북한과의 평화 공존, 나아가 연방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악질적인 망상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원비어의 희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거는 우리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인지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미국과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선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일 3국의 동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경제, 기술 동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 협력과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결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6.25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직전에 중공군 정예부대 3개 사단이 북한인민군의 주력으로 편입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총 300만의 중공군이 참전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 북한 괴뢰 정권을 지탱해주고 북한의 핵폭탄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지금은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을 무시하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과 협박을 자행합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반도체 동맹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고만장한 작태입니다. 바로 며칠 전인 6월 8일 6.25의 전범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적 치욕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대표 이재명이라는 자가 겨우 국장급인 중국 대사 싱하이밍 앞에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소리를 15분 동안이나 꼼짝 안 하고 경청했습니다. 이재명의 참모들은 그걸 꼼꼼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개망신이라는 단어 말고는 이 장면을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패망을 알리는 조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폐악질에 눈을 떴습니다. 자유민주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기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습니다. 저 북한 공산왕조 괴뢰 도당의 몰락이 임박했습니다. 자유민주진영과 중국 공산당이 동행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면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안미 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의 시대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나라를 세웠고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하가 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미국의 도움 덕분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망 6주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차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토 원비어군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대한민국 자유시민 일동 감사합니다. 우리는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을 기억합니다. 당시 많은 영웅들이 희생을 당하고 현재도 구속 중입니다. 그분들 중 고령임에도 시위 현장에서 젊은 영웅들과 자유를 외치시다가 구속 중이신 빙과일보 지미라이 회장의 석방을 촉구하고자 방주혁 작가께서 그분의 한 어린 모습을 작업 중이십니다. 모두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이분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석방을 위해 함께 맞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사이십니다. 국민계몽본부 사무총장 이인호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계몽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고 하는 이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오토 원비어의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은 그 부모의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토 원비어는 그 버지니아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 잘 들리나요? 들립니다. 잘 들리나요? 졸업할 때 그 졸업생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고 했던 그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복한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서 아름답고 이렇게 씩씩하고 밝게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졸업여행으로 택한 나라가 북한이었어요. 그 북한에 가서 북한이라는 어떤 나라인지 보고 싶다고 북한을 선택한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호텔 벽에 붙어 있는 그 최고 존엄 그 당시에 김정일의 사진을 이제 떼어가지고 가방에 짐을 싸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아주 억지로 자백을 강요받고 또 고문에 의해서 15년 노동 교화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초상화 한 장에 그 15년 노동 교화형이라는 것이 자유세계라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거기에서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7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간신히 그들이 보내준 것이 그 부모 곁에 돌아왔지만 부모 곁에 돌아왔을 때 그 상태는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만약에 자유세계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제가 전에 생각했던 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그 주민들은 어째서 그런 인간 지옥, 인권 지옥 같은 나라를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살고 있을까? 그들은 도대체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는지, 그 얼마나 힘든 그런 정말 사람 대우가 아닌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들은 아직까지도 해방 후 7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견디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 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은 정말 그들에게는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너무나 그들의 폭압정치 그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나 의지가 전혀 말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긴 세월 동안 정말 너무나 노예와 같은 그들에게는 최고 존엄만이 있을 뿐이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말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호화롭게 사는 그런 한 방편으로만이 그 국민들은 생명에 의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북한에는 한 명의 존엄이 있을 뿐이지만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 힘이 모두 말살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인권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힘을 기르고 의지를 길러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정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인간 지옥에 살고 있는 그들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헌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헌화에는 추모곡을 두 곡을 부를 예정이고요. 독일 미넨 국립음악대학 최고 연주 박사 과정 수료, KBS 열린음악회 클래식 오디세이에 다수 출연하신 세계적인 소프라노 우리 권성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랑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움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그리워지는 나를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그립다는 것을 오래도 이루어진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나를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가져올 수 있을게요. 가져올 수 있을게요.
네, 다음은 정말 우리 애국 유튜버 분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1세대 유튜버 선배님이십니다. 봉주루 방송 TV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탈북자분이 저 통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BBC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전쟁이나 콱 났으면 좋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게 맞느냐 물어봤나니까 맞답니다. 지금 북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은 국경연선에서 보이는 밭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산에 나무는 없습니다. 풀이 있는데 여성 둘이가 풀을 뜯더라고요. 난 그걸 김내기 하나 했더만은 그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풀을 뜯어서 먹으려고 아마 그 풀 중에서도 먹는 풀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풀을 뜯는 장면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지난 95년도에 시작한 고난의 행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열악한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네 지금 일단 1인 독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아마 오토 원비어도 교도소에서 수많은 고문을 견딜 수도 없지만은 식량이 없습니다. 교도소 그 깜빵 안에 죄수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퉁퉁 부른 옥수수 40알 내지 50알 준답니다. 그거 외에는 전혀 먹을 게 없으니까 영양실조에 온 장기가 다 파괴되고 간, 내 다 손상돼서 아마 빨리 그런 고문에 의해서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분들이 8분이 지금 북한에 아직 억류되어 있는데 아예 지금 생사를 모릅니다. 아마 몇 년 됐는데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옥수수 하루에 40알 가지고 영양실조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주민들이 거의 고난의 행군처럼 죽어 나가 있는 사람 길거리에 누워 있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라는 걸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북한을 어떻게 국제 상황에서 도울 수도 없고 우리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정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미국 뉴욕시 의회의 오토 원비어 길 명명을 촉구하며 한국에도 오토 원비어 길 명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촉구합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영웅 지미라이 빈과일보 회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이대준 해경과 강제 북송된 선원 2명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위의 주장은 먼저 연사를 하신 연사분들의 견해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오토원비어 추모식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곡은 대주를 가까이 현악 자중주로 불리겠습니다.
au pays de Tiananmen, le pays de la jeunesse et de la beauté éternelle. 평생이라는 말에는 평생